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가타다 다마미 작가님이 지은 그때 이렇게 화냈어야 했는데 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타다 다마미, 정신과 의사,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 분석적 관점에서 범죄 심리와 마음의 병을 연구하고 있다.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 환경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프랑스 정부 지원 유학생으로 파리 제8대학에서 라칸과의 정신분석을 공부했다. 네, 프롤로그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손해보는 일 없이 전략적으로 화내기. 그때 이렇게 화냈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때의 자신을 탓하며 속상했던 때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든 화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화내는 것을 나쁜 행동이라고 믿고 화내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화가 치밀어 올라도 없었던 감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금방 감정적이 된다든가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질책과 비난을 받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당신이 여성이라면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험담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직면하면 타인의 눈을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화났을 때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화낼 만한 일에 화내는 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끓어오르는 화라는 감정은 자신의 앞을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생겨난다. 특히 나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경고 신호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데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진찰실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깨달았다. 마음속에서는 화를 느끼고 있으면서 마치 그런 감정을 품고 있지 않다는 듯이 좋은 사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런 좋은 사람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된다. 요컨대 어떤 때라도 화내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화를 꾹꾹 억누른 탓에 점점 더 많은 과제를 끌어안게 되고 이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 몸과 마음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을 많이 진찰해 왔기에 나는 갈등이나 고뇌의 대부분이 마음속에서라는 화라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기는커녕 마치 그런 것은 없다는 듯이 자신을 억누르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믿게 되었다. 화를 계속해서 꾹꾹 억누르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분노가 되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폭발하게 되면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 된다. 쌓아둔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적절하게 화를 드러낼 수 있다면 화내서는 안 돼라는 중압감에 짓눌리거나 고민하는 일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렇게 화를 참기만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화낼 줄을 모른다. 화내야 할 때 전략적으로 화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됐다. 나는 왜 제대로 화내지 못할까? 미움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화를 참는 경향이 강하다. 화났다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험담을 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큰 탓에 화를 봉인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별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그런 소중한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늦든 빠르든 몸과 마음의 어딘가에서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화라는 감정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을 속이면서 생활하면 우울증이나 심신증 등의 병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있다. 병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화를 참았음에도 분위기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만다. 짜증, 화, 분노, 뭐가 어떻게 다를까? 짜증이나 화 역시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느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출근 시간에 많은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 보자. 더는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어떨까? 잡고 있던 동그란 손잡이를 다른 사람과 함께 잡게 됐다.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을 치고 지나간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이럴 때 화난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옆 사람이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당신을 밀치고 발을 밟는다면, 발을 밟고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면 아마도 화가 치밀지 않을까? 먼저 짜증을 느끼다 그게 화로 발전된다. 짜증은 낮은 관계의 화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가장 높은 단계의 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층에서는 짜증이 났을 때 대처 방법을 담지 않았다. 짜증은 그 상태를 벗어나면 바로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화났을 때 전략적으로 화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분노가 되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화내면 막힌 인간관계가 풀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내야 할까? 화를 느낄 때마다 무작정 그 화를 내라는 말은 아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표현해야 할 분노와 표현해도 의미가 없는 분노다. 화내야 할 때 합당한 방법으로 나타내야 비로소 분노의 힘이 당신의 생활을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습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요령만 익힌다면 간단하게, 게다가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일 없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화내야 할 타이밍을 놓쳐서 우라가 치미는 일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감소한다. 올바른 타이밍과 방법으로 화를 드러낸다면 그 화는 당신에게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적절하게 화를 표현함으로써 무엇인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을 상대에게 알릴 수 있다. 분노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절박감과 결합시켜 현재의 상황에 불만 또는 문제가 있음을 상대에게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상대는 이런저런 타협이나 양보를 해줄 가능성이 커진다. 가급적 풍파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화를 겉으로 드러내기를 망설이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소리내어 항의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의라고 하면 왠지 거칠게 느껴지지만 꼭 참으면서 잠자코 기다린들 상대가 먼저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눈치채고 개선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략적으로 적재적소에 화내는 노하우. 현실주의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통찰하는 힘이 날카로웠다. 인간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질투심 때문에 칭찬하기보다 헐뜯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그런 마음이 있다. 억지임을 알면서도 화날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므로 분노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같은 것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철두철미하게 현실주의에 따라 이 사회를 살면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게 전략적으로 적재적소에 화내는 33가지 방법에 대해 실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적재적소에 화내는 33가지 방법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느낀 분노를 적절하게 상대에게 알려서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화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에 얽매여 화나도 꾹 참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 방법을 전수하고 싶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당신이 몇 달이나 걸려서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뒤엎어서 허공에 날려버린 상사나 번거로운 일은 항상 당신에게 떠넘기는 자녀, 친구의 엄마. 만날 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끼면서도 대받아치지 못하는 사람은 꼭 이 책을 보기 바란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순간적인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다. 특히 나중에 그 상황을 되돌아보며 그때 화냈어야 했어 하고 아쉬워했던 적이 많은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순간적인 한마디를 찾아내어 연습하기 바란다. 화를 전략적으로 낼 수 있다면 조금은 더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기를 기원한다. 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화내지 않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2장. 분노의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면 매일 화나는 일뿐. 3장. 화 잘 내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4장. 식구끼리인데 화내면 좀 어떠냐고? 5장. 그럼에도 도저히 분노를 직접 표현할 수 없을 때.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내는 것도 기준이 있다. 쾌락 원칙, 현실 원칙, 분노의 양팔 저울. 쾌락 원칙은 고통보다 쾌락을 추구하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즉각적, 직접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 현실 원칙은 현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욕구의 충족을 연기하거나 단념하는 심리 상태. 화를 계속 참으면 몸과 마음의 병으로 발전하거나 상대방이 요청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수동적 공격을 하거나 결국 인내의 한계를 넘겨 폭발해 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날 때 표현하는 편이 좋은데 무작정 화낸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먼저 화를 느꼈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쾌락 원칙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개념이 정립된 정신 분석 용어로 인간이 쾌감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며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즉각적, 직접적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분노를 느낀 그대로 표명함으로써 기분을 푸는 것이다. 한편 현실 원칙은 쾌락 원칙과 함께 심리를 지배하는 기본 원칙으로 현실과의 적합성을 설령 불쾌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쾌락 원칙을 봉인하고 현실을 따르려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겉으로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나은 쾌락 충족을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고 연기하는 관계로 본다. 분노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손익을 고려해 분노를 표명할지 말지 전략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화를 못 내는 사람들은 상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화를 잘 낸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는 허영심, 분노를 표명하기가 귀찮다는 태만함 등에 얽매인 나머지 자신의 솔직한 기분이나 분노를 드러냈을 때의 손익을 비롯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결과
스트레스만 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화났을 때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어느 한 원칙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기 바란다. 쾌락 원칙만을 쫓아서 분노를 표명하면 기분은 후련해지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나 당장은 해결되더라도 상대에게 원한을 사는 등 자신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현실 원칙만을 쫓아서 항상 분노를 억제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자신도 괴로워진다. 요컨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저울질해 균형 잡힌 방법으로 분노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다. 분노 공포증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니.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화내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분노 공포증 때문이다. 분노를 드러냈을 때의 리스크를 과대평가한 나머지 화내는 것을 두려워해 꾹 참기만 하는 것을 분노 공포증이라고 한다. 앞에서 소개한 내 경우처럼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화내버린 적은 없었는가? 화내자 그때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원망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던 적은 없었는가? 사실은 분노가 폭발하면 짜증이 증폭되면서 분노가 더욱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전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다른 격렬한 감정까지 복받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화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조차 있다. 인간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노 발작이 지나간 뒤에는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나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젠 되돌릴 수가 없어. 계속 이러다가는 조만간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게 될 거야. 라며 자기 혐오에 빠진다. 이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은 같은 기분을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화내면 큰일이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분노 공포증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분노는 말하자면 배설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분노를 가슴속에 쌓아둔다면 다양한 형태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분노야 그냥 그대로 와라. 받아주마.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을 짜증나게 만들고 괴롭힐 것이다. 왜 나한테는 이런 불쾌한 감정이 있는 걸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본 적은 없는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분노, 슬픔, 두려움을 느끼면 자신이 타인보다 못난 사람, 죄가 많은 사람처럼 생각되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런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해해 보려고 필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귀신인 줄 알고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말은 참혹세더라 라는 말처럼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당연한 감정으로서 그 정체만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은 꾹 참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같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대로 통제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가?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이 책 한번 구매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